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폐업 보상의 여파로 소고기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에도 부담이 우려됩니다. 도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모집이 때이른 경쟁 양상입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당내 경선용이라지만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했던 찜통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으며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야외 활동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들이 창업한 매장이 들어섭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선발한 5개 청년 창업 매장이 정읍과 여산, 이서, 군산 휴게소에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자는 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고객 반응이 좋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식 입점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식품 중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에서 생산된 사과의 수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대만은 한국산 사과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시행하면서 사과 수출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습니다. 대만은 그러나 최근 에토펜프록스라는 성분을 포함해 15종의 잔류 성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져 장수와 무주 지역 사과 농가에 대만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 값이 오름세를 보여 가게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농협전북본부는 현재 600kg 한우 경매가가 67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상승하고 1등급 한우 1kg의 평균 도매가는 19,000원 선으로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우 고기값 인상은 지난 2013년 FTA 폐업 보상 등을 위해 한우 입식을 줄인 여파로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가게에도 적잖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내 당원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여파라는데 벌써부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도당의 지난해 말 당원 수는 44만 2천 명. 그런데 6개월 만인 최근 들어 4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제 완주 선거구와 전주 완산 갑을 선거구에서 당원 가입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체 당원 가운데 당비를 내는 당원이 5만 5천 명에서 8만 명으로 일반 당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올해 6월, 7월 집중해서 좀 들어오고 있긴 해요. 6, 7, 8월까지 해서 한 2만 정도, 하반기까지 좀 꾸준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새정연은 당비를 3번 이상 내면 권리당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당내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원 증가, 특히 당비 내는 당원이 급증하는 것은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마 예정자의 주변 사람들이 당원 가입 서류를 무더기로 들고 오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과 이로 인해 당내 경선 과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정연 전북도당. 이번 총선에서도 당내 갈등과 논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요즘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에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농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내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콩밭으로 쏠려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경제 민주화나 연금 지급, 반값 등록금 등등 혹세무민하는 기막힌 공약들을 내놓는가 하면 탤런트 뺨치는 선남 선녀들을 골라 선거판에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새누리당에선
최고위원급의 불출마가 이어지고 중진급의 선거구 이동 등 인적 쇄신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정년은 도대체 인적 쇄신이나 감동을 주는 어떤 공약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표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회동에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며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지역에서 현역 의원 제칠만한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빤한 주장 아닙니까? 혁신위원회가 이러저러 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백안시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차라리 전략공천이나 강제적인 인적 쇄신으로라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중진들부터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만만한 호남에서 어떻게든 비비적거릴 게 아니라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전주 완주 통폐합을 무산시키려고 뒷전에서 꼼수를 부리고 현안에는 입조차 열지 못하는 그런 중진들이 설치는 한 감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국민 경선제 도입 선결 과제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예비선거 단계부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개혁도 바람직한 정당 정치 모델을 찾는 논의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후보자 정책 차별과 투표자 편의를 높이는 등의 유권자 참여 확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움직임에 대해 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장의 심리 바탕에 식민사관이 뿌리 깊게 박혀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현실화되면 전북 교육청 차원의 교과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 민간 위탁 기관 선정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개정된 민간 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민간 위탁 필요 사업은 신설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민간 위탁 규모는 74건에 257억 원 규모인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위탁해온 업무도 근거가 미약할 경우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물품 제조 입찰의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돼 도내 중소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부실기업의 덤핑 수주 등을 막기 위해 물품 제조 입찰 시에 최저가 대신 직격 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내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실적이나 기술 능력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며 공정한 평가 기준 제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 점검이 허술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내 307곳의 기계식 주차장이 2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관리나 감독이 소홀한 데다 검사를 받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주군이 세계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잇따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박찬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주군은 제2회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에 관한 준비 상황과 세부 일정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생동하는 태권도, 꿈나무 태권도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유소년 태권도 대회는 58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치고 상설 공연과 전통 소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가 세계적인 태권도 성지로 확실히 각인되고 지역 내 분조성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이 지리산 고랭지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한 흥북골 푸득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인월시장에서 열린 축제는 토종 흑돼지 등 먹거리와 야간 영화 상영, 둘레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들로부터 오감 만족이라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임실 로터리 클럽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임실 로터리 클럽은 임실군 기관과 각 사회단체의 재능 기부와 지원을 통해 지난해 주택 화재로 삶의 공간을 잃은 가정에게 흥분의 집짓기 1호점을, 올해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에 20평 규모의 2호점을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익산 서동축제와 관련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서동축제를 민간단체인 서동축제 재전위원회 대신 시 주관으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재전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동축제는 당초 익산시가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근마 지역 주민들이 민간 주도로 준비해왔지만 하반기 들어 입장을 번복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정쌀인 흑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농업기술원이 보급을 확대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전국 흑미 재배 면적이 7,780헥타르로 2년 새 34%나 늘었다며 앞으로 7년간 자체 육성한 신농 흑찰과 신토 흑미 두 품종 60톤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신농 흑찰과 신토 흑미 품종은 전국 재배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립미술관에 서양미술 중심의 연간 대형 특별전을 경년이나 3년의 아시아권 특별전으로 변경해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콘테스트는 교육비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학예사 인턴십 운영과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 시설 보강 등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은 내일부터 이틀간 부안예술회관에서 창작 창극 엄의 아리랑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사진연구 봄은 오늘부터 28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사진 작품전을 엽니다. 국립국악원의 칠성맞이 절기 공연이 오는 20일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싱어송라이터 박강수가 오는 23일 우지문화공간에서 소극장 공연 동네 한바퀴를 진행합니다. 연인들이 뽑은 최고의 감성 연극 그 남자 그 여자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알림 콘서트가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송내관으로 알려진 송용진 작가의 강연이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됩니다. 여류문인 임해창의 시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서예대회가 오는 22일 부안 스포츠파크 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타악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풍류 두드림 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완주 모악산 축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전주문화방송은 판소리와 다양한 미션을 평가할 청중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31도, 전주 32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